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게 정말로 그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은요, 진짜 강력한 설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을 다시 생생하게 보게 만드는 그 힘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시작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는 문장이죠? 번역은 작품이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 도달하는 존재 양식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마구 떠오르는 꽤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혼란스러움을 명쾌함으로 바꿔줄 아주 효과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유명한 스타 강사가요, 아무리 복잡한 글이라도 단숨에 꿰뚫어 보기 위해 쓴다는 일종의 비밀병기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사고의 틀이죠. 방법은요? 딱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는 글의 의미를 여는 열쇠인 핵심 단어들의 진짜 뜻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각들을 착착 맞춰서 전체적인 논리의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에 쥔 이 3단계 청사진을 가지고 아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어려운 문장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들을 이해하는 순간 뿌였던 시야가 확 선명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길들여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동물을 길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엄청난 작품이나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해지고 익숙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와,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이 마치 투명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 바로 그걸 길들여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유한 낯섦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대단한 예술 작품을 처음 봤을 때 헉 하고 숨 막히는 듯한 신선한 충격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없는 그 작품만이 가진 고유의 아우라이자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일 텐데요. 바로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들기입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돌멩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그 차가운 감촉, 거친 질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즉, 길들여져서 보이지 않던 것의 존재감을 되살리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우리 손에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3개의 핵심 어휘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이 글의 심장부, 모든 주장이 꽉 압축되어 있는 바로 그 킬러 문장을 한번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와, 길어 보인다고 해서 벌써부터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장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거든요. 딱 2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문장의 앞부분.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작품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베끼고 온갖 진부한 해석들이 덕지덕지 달려붙겠죠. 결국 그 작품은 자기가 쌓아올린 그 엄청난 명성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낯섦을 잃고 퍼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게 바로 번역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번역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원래 언어의 옷을 벗기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그 진부한 명성에서 확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마치 그 작품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낯설고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 기억나세요? 바로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조각들, 그러니까 핵심 어휘랑 킬러 문장 분석을 쫙 모아서 이 글 전체의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자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정말 한눈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번역 이전에는 작품이 유명하긴 한데 길들여져서 그 본질이 안 보이는 상태였죠. 클리셰에 파묻혀서 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어때요? 진부한 명성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고유한 낯섦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돌의 진짜 모습, 그 실체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번역이 하는 역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설명이 하는 역할이랑 정말 놀랍도록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설명이라는 건요. 그냥 어려운 걸 쉽게 요약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위대한 번역처럼 우리가 그거 다 알아? 하고 생각했던 너무나 익숙한 아이디어를 완전히 새롭고 낯선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화가 아니라 재발견인 거예요. 설명의 최종 목표는 그냥 정보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서 내가 알던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었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잠자고 있던 감각을 다시 확 깨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본 생각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그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나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